또 하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이 민간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협동조합도 민간 사업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법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청약 철회나 가입비 반환 등의 절차를 공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동조합 기본법인데요. 이것은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도 이 법을 바탕으로 조합 설립에 관한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 경기도 남양주시와 고양시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어요. 지난 2020년에 공공 지원을 받아서 민간 임대주택을 만든 게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이 아파트가 출자금이 약 4천만 원, 그리고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을 납부하면은 월세 10만 원으로 8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게 공공지원 형식으로 지어져서 일단 토지 자체가 LH 소유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받았고 또 조합 설립 과정에서 이제 주택 도시기금 출자도 일부 지원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은 덕분에 사업이 좀 수월하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들이 공공지원을 받는 형식이 아닌 점도 좀 구분해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도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네, 광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기준으로는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라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접수된 사례는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점들 때문에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를 추진하는 지금 현장들이 앞으로 좀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공 지원을 받는 형식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가입할 때는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안정성과 또 공동체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우선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원, 그러니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면 되는 거고 네. 또 발기인 5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실제 토지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될 과정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리스크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무산될 경우에 이 투자금을 발환받기 어려운 사례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실제 토지 사용 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소유권을 확보해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좀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예. 또 조합이 얼마나 사업 진행을 투명하게 운영하는지와 만약 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이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현웅 사랑방 부동산의 부동산 과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을 실행하기에는 최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점들인지 문제가 되는지 한아름 리포터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슷한 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 소유권이 협동조합에 귀속되고 조합원들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하게 되고요.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소유권을 갖고 사업 진행 방식에도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시장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임대주택 컨셉트로 내세웠던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줄여서 소행주의 대표적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 취지는 참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면 성공했던 사례보다는 피해 사례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사기주의보를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지자체에서 꾸준히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벌써 나온 지 10년이 넘은 사업 방식이지만 여러 한계들로 인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민간 임대로 수요가 분산됐습니다. 그러면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투자가 늘었고요.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 네. 아무래도 조합원이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은 토지 매입부터 건설 또 임대 분양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때문에 사업 비용의 선정 오류, 또 토지 소유권 확보의 어려움, 또 건축 허가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지연이 된다면 조합원들이 냈던 가입비나 투자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 조합 가입은 개인의 선택이자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어서 개인에게 작은 피해가 발생되더라도 현재로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고요. 결국 환불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 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게 실정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동안 위험성이 좀 많아서 규제도 생기고 전보다 빈틈이 줄었는데요. 반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공정성, 투명성 이게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뭐 정부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노력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5월 27일부터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했고요.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를 지키지 않고 여전히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는 말 그대로 깜깜이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또는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말 그대로 깜깜이인 상태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한 사업자가 450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80% 이상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홍보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합원 모집 이후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사업이 무산됐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됐는데요. 최근 협동조합 설립도 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투자자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홍보관을 열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주를 넘어서 전국에서 각별한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고요.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주택정책과 최지혜 주무관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조합원 모집 신고나 사업계획 승인으로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분들께서 관내에서 10년 전세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등으로 홍보 및 가입 유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 확인 후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추진 단계가 발기인 모집 단계인지 아니면 조합원 모집 단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이나 사업부지가 확보 여부 등이 확실치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며 무산될 경우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원 모집 단계라 해도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지원 및 무산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입 계약 전에 사업 예정 부지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인지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제한이 되는 사항이 없는지와 사업계획에 허위나 가장된 사항이 없는지 등 사업 실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계약 해지 시 반환 금액 및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자의 불리한 조항 등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가입할 때는 전문성과 안전성, 임대 후의 분양 전환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겠는데 들어만 봐도 좀 많이 엉성하구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에 가입할 때 어떤 점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규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택을 분양받는 것을 넘어서요. 이 주택 건설 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모든 책임과 위험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위험성을 철저히 그리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되는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은 계획일 뿐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아파트의 동 호수 지정과 분양 가격은 이 구청의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고요. 건물의 배치 계획 또 세대 평면도 외부 디자인 등 이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모든 사업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 비용의 선정 근거와 자금 조달 계획은 적절한지 또 추가적으로 납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건축 허가나 인허가 됐는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생소한 방식이지만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라는 그런 비슷한 이름들 그리고 또 깜깜이로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조합원은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사용해야만 모집이 가능하다라고 법령을 개정을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홍보하는 것도 상당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가장 쉬운 방법은 관할시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주택정책과나 구청에 실제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되어 있는지 사업 계획은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광주시 주택정책과 최지혜 주무관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그 조합원 모집 신고 같은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서 신고 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업계획 승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할 구청이나 아니면 시청 이렇게 세대수에 따라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시민들한테 이러한 사항들을 좀 안내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서 위반 사항 접할 시 이제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물론 단점도 있지만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한나름 리포터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